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시간 정도 뒤면 시작되는데요. 제주도 내 14개 시험장에도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해서 현장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김찬영 기자. 네, 시험 시간이 다가오면서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어서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수능 한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곳 시험장 주변에는 새벽부터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선배들을 응원 나온 1, 2학년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수험생들은 조금 뒤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는데요. 시험장 200m 앞에서는 차에서 내려 시험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도착이 늦어질 것 같으면 112나 119로 전화를 걸어 긴급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출근 시간은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는데요. 시험장 주변에서 차량들은 경적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항공기 운항도 전면 통제됩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오늘 시험에 모두 6,9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지정된 필기구와 아날로그 시계는 소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등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4교시는 오후 4시 30분에 끝나며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선택한 학생은 오후 5시 40분에 끝납니다. 지금까지 제주여고 시험장에서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제주도 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을 잃었다며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고 최순실 씨의 제주 전국체전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도정 질문 첫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는 도의회에서도 관심이었습니다. 울화통이 터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저는 지사님이 소신 있는 발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이양을 하고 물러나든지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 일정에 따라서 형식적인 역할을 일정 기간 하다가 결국 우리 정치 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협조를 하든지. 원희룡 지사는 최순실 씨가 제주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을 인천으로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최순실의 형사, 민사 책임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소송 내지는 추가 고발. 원 지사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나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오라 관광단지는 당연히 승인이 나겠구나. 이게 지금 시행 승인 과정 중인데 아니면 이런 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른 투자 사업에도 확대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로 가장 규모가 큰 이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이 부분을 철저히 관철시켜 나가겠다라고 소개를 한 거고. 오라 관광단지 호텔 부지 인근에 제주과학고 등 교육시설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 배치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오라 관광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된 제주도 교육청 소유 부지 2필지를 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어제 제주고 총동문회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 부지와 연결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교육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고 총동문회는 해당 부지는 후진 양성을 위해 실습과 목장 부지로 써달라며 기증받은 곳이라며 사업자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내 최대 중국계 여행사가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의 최대 주주로 등장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시장을 중국 자본이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내 카지노 8군데 가운데 9번째로 많은 4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
이곳의 운영업체인 마제스타는 최대 주주가 NHT 컨소시엄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NHT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국내 최대 중국인 전문 여행사인 유아청 국제여행사와 LED 제조업체인 세미콘나이트, 미니 프린트 제조업체인 제이스테판. 내년 5월까지 1,000억 원을 출자하고 유아청 여행사가 50%, 나머지 두 업체가 25%씩의 지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미콘라이트가 지금 대부분을 답입을 해서 진행된 거니까 거기까지는 확정이 된 거라고 보셔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누가 얼마를 더 납입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점차 다 정해지는 거니까. 이들 업체는 평화로 주변 옛 르네상스 호텔을 리조트로 개발해 카지노를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중국인 관광객의 80%를 유치하는 유아청 여행사가 카지노 업계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경쟁업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낙 큰 여행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전세기든지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손님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카지노 입장에서 볼 때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유아청은 카지노 지분 참여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확정될 경우 제주도 내 카지노 8개 가운데 절반인 4곳은 중국계 자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늘부터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인 최남단 방어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제주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방어 어장이 북상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방어 어장인 제주 마라도 앞바다. 어선 40여 척이 방어잡이에 나섰습니다. 방어를 모으려고 방어가 좋아하는 자리돔을 바다에 뿌립니다. 미끼를 낀 낚싯줄을 감아 올려보지만 생김새가 비슷한 부시리만 올라옵니다. 방어! 새벽 5시부터 오전 내내 작업을 해도 방어 10마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많이 잡힐 때는 한 1,200미도 잡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야 한 5, 60미. 요새는 한 10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외줄 낚시로 방금 잡아 올린 방어입니다. 흉년이었던 작년보다는 좀 사정은 나아졌지만 예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방어 주산지는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모슬포 수협의 방어 위판액은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강원도 고성 수협의 방어 위판액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엘니뇨의 영향으로 수온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온이라든지 먹이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들의 그 분포나 이동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올 겨울에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어민들은 제주를 떠났던 방어때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해수면 상승값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어제 오전 11시 1분 서귀포 앞바다의 해수면이 341cm 상승해 지난 2001년에 347cm가 상승한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면 수위는 내일부터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모레까지는 정오를 전후해 3m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전동 휠이나 킥보드 등 개인 교통수단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타면은 불법이 되는데 보험 상품도 없어 자칫 사고가 났을 경우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방산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올레길. 관광객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동 휠을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처음에 올랐을 때는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가고 떨어졌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중심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는 놀이인 것 같아요. 현행법상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 이동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미성년자나 면허증이 없는 성인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지만 실제로는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보호자분이 그 대하고 거기서 좀 애기를 키우시고 그러면 보호자 책임 아니면 가시면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면허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자동차 도로가 아닌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다 보니 보험 상품도 없어 사고가 날 경우 탑승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상받기가 어렵죠. 사업자가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험을 통해서 쉽게 보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사업자 자비로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교통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공항 주변 소음 피해 배상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주시 용담동 주민 5천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6명에게만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용담동은 도심 지역으로 분류돼 소음 피해 기준치를 높게 잡아야 한다며 주민들이 승소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계류 중인 2호와 도주동 주민 4천여 명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능일인 오늘 다행히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만큼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대기의 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이고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듯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식당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냉장고와 창고 내부 1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 있던 냉장고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지난 9월 식당 주인과 손님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수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됐던 중국인 5명은 석방됐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내 어린이집 원장과 여교사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16개월 된 원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머리를 뒤로 젖히는 등 원아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귀포 시내 어린이집 여교사 1명도 고무공을 원아의 머리에 던졌다며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현명관 한국마사 회장이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현명관 회장의 연임 불가 통보를 받아 한국마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현명관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4일에 끝납니다. 제주 지역 첫 재건축 아파트인 해모로 리치힐의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 공급 등에 76세대 모집에 630명이 신청해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기관 추천이 11.9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 청약 접수는 내일과 모레 진행되며 당첨자는 오는 24일에 발표됩니다. 내년 제주 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89명 모집에 811명이 지원해 평균 9.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목별로는 영어가 2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 24.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국어가 22.5대 1, 수학이 18.5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등교사 시험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발표됩니다. 내년부터는 특정 업체가 1년에 3번 이상 제주도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지적에 따라 수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수의 계약 금액도 최고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수의 계약을 할 때는 감찰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고 부서장과 담당자의 도장이 찍힌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